제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믿는 바대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념이란 여러분 짧은 문장을 믿는 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전에 설명드리기로는 신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념 체계에 가깝다. 체계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시스템. 한 가지 문장이나 한 가지 생각 덩어리가 아니고 저에게는 어떤 회로 같은 거예요. 생각의 회로 같은 거. 저는 신념을 제가 믿고 있는 생각의 회로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정확하게 정보를 보이지 않았으면 정보를 모으겠지만 일단 제가 예상치 못하거나 예상한 어떤 상황이거나 어떤 상황이든 제가 상황을 마주했을 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제 안에 정신적으로. 저는 그거를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좀 약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신념 체계, 회로에 따라서 먼저 행동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저에게 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저에게 답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 신념 자체에 대한 어떤 효과와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제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두 번째로는 너무 신념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경험에 의거한 신념이 아니라 그냥 생각에 의해서만 나온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험과 문제 해결이 적절히 조합이 돼서 신념 체계가 만들어지면 실용적으로 변하는데 그게 아니라 책만 주구장창 파다가도 신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쉘로우하지만 되게 약간 피상적이라는 거죠. 잘 부러지기 쉬운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일단 경험과 문제 해결에 근간을 둔 신념을 저는 신념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경험과 성취에 근거를 해서 일관성과 유연성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제 경험과 문제 해결력을 근거로 해서 제 신념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일관성이 있겠죠. 제가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없는 저의 부분인 거예요. 저의 정신의 어떤 본질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유연성도 함께 와요. 왜냐하면 경험과 문제 해결에 근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념을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지만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말로 표현한 이 신념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애플리케이션이죠.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의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직관적으로 유연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여러분 말이 길어졌죠? 그래서 내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하고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답이므로 그리고 경험과 성취에 근거해서 일관성과 유연성을 갖고 그 정도가 이제 나의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혹시 타인으로 확장이 되면 내 사람들이 지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은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시도 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스킵할게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며 그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중요한 거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답이다 아니다 해서 많이 헷갈리신 건데 뭐냐면 그와 관련하여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기에 답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 자체가 이게 딱 답안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남자가 답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 방식이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경험과 성취에 근거해서 일관성과 유연성을 가져서 부러지지 않고 그리고 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본질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대해서 결과를 내가 감당할 각오까지 하고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어떤 존재의 답이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답을 딱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 있고 그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서 함께 나와 관계를 맺으면 내가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에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이 되었던 내 영역의 인생이 되었던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내가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답인 거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얘기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가려 사귀어야 되는 게 내가 내 영역의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끌어들일 때에는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상대를 잘 골라서 내 인생 주변에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과 가깝게 사귀는 것 자체가 답이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 사귀는데 약간 피키해져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한 인간의 존재 방식이 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짧은 버전의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많이 질문을 주셔서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느 정도 이제 따라오셨을 텐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때 여러분, 두려움에 진짜 강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공포와 불안이 있거든요. 공포와 불안이 있는데, 공포는 대상이 뚜렷합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봤을 때 이 내가 무서워하는 대상이 뚜렷한 걸 저는 공포라고 생각을 해요. 공포. 뭐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 그런데 불안은 여러분, 불안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건 불안이에요. 불안은 정확한 대상에 의해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면 저는 그걸 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느끼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혹은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저는 그걸 불안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이 되어줄 때 내가 내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때에는 별 두려움이 없죠. 왜냐면 문제 해결의 어떤 경험을 근거로 만들어진 내 신념이기 때문에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면서 만들어진 신념은 내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그게 믿어지는 거죠, 진짜로.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면 두려움이 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어떠한 결과를 낼지 100% 장담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험이 많고 문제 해결에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불안의 어떤 크기가 작아지는 거고, 혹시라도 내가 좀 경험이 부족하면 그만큼 불안이 크겠죠. 근데 어떤 위치에 있건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려움에 되게 강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좀 떨리고 마음이 조금 진정이 잘 안 되고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머리로 돌려도 내가 내린 게 맞는 것 같은데도 이러면 어쩌나, 이게 불안이죠. 그럴 때 내가 꼭 내린 답 자체가 그 상황에 대한 정답이라서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는 존재 방식 자체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두려울 때 내가 그냥 나아간다라는 사실 자체도 답의 일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쾌감이 와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죠. 내 어떤 신념에 근거해서. 그리고 나는 책임질 각오도 되어 있어.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나눠드렸던 조카, 이 눈 관련된 거. 이게 암이면 어떻게 해요? 내 결정인데, 그쵸? 혹은 내가 만났던 여성들 중에서 자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과를 감당할 마음 자세를 가지면 일단 레이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계속 찾게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두려움이 왔을 때에도 내가 확신을 갖고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확신만큼 나아가서 그 결과에도 책임을 지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발짝 그 앞으로 내어서 딛는다 라는 것에 대한 그 행동 자체도 답의 일부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한 발짝을 내딛는다 라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 방식이 내 인생에도 상대에게도 답이 된다라는 것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쾌감이 옵니다. 거기서 딱 쾌감이 와요. 딱 두려운데 한 발짝 딱 내딛으면 내가 그러면서 답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쾌감이 와요.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결정한 자신에 대해서 쾌감이 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이라는 것도 쓸데없는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일관성과 유연성을 갖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결과를 감당한다는 과정, 일련의 과정이 딱 되면 여러분 책임을 질 때 쾌감이 옵니다. 대부분의 책임을 질 때 쾌감이 안 오는 이유는 내 신념에 맞지 않거나 혹은 내가 유연성을 못 부려서 상황이 조금 너무 스티프하거나 내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서 혼란스럽거나 내가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과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다 거꾸로 제대로 다 답을 딱딱딱딱딱 해서 제가 결정을 내리고 두려움에도 한 발을 딱 내딛으면 그때부터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쾌감이 와요, 저에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답이 되는 동시에 이 결정과 관련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답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책임을 질 때 후회 없이 책임을 지는 나의 어떤 인생의 구도를 딱 짭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니까 좀 긴 것 같은데 말로 하면 긴 것 같은데 이게 행동으로 일련의 과정으로 직관적으로 딱 몸에 배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돼요. You can see the writing on the pavement. Young kids that growing up in basements. Online a whole new generation. I'ma make mine so you better go take it. Always they need a new replacement. Decentralized can't contain it. We're changing lives, yeah, upgrading. Call it suicide of the older generation. What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